저희 조촐하게 시작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시공빔 세미나 때는 그래도 그 SBS에서 촬영도 나오고 해서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도 앞두고 계셔서 그런지 그래도 여기 꾸준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혹시 처음 오셨어요? 혹시 이쪽 주제를 아시고? 네, 건설회사 다니는. 아, 건설회사에 다니세요? 네. 어느 쪽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견적에서 일을 하세요? 아, 딱. 실물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 건축 쪽이세요? 토목 쪽이세요? 건축 쪽이세요? 아, 예, 잘 오신 것 같고요. 아, 네. 여기 제가 실무 직접 같이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빔이란 걸 하다 보니까 글로텍이라고 해서 예전에 명진 소프트 컨설팅이라는 회사였습니다. 토목 쪽에, 견적 쪽에서는 이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 활발히 하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실적도 많은 업체여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모셨는데 많이 안 오셔서 조금 이렇게 토론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두 분 오시기 전에는요. 근데 그래도 세 분이나 오셨으니까 그래도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식으로요. 소개 드릴게요. 이재용 팀장님이라고. 오랜만에 또 단촐하게 또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글로텍에서 BIM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이재용 팀장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사실 이제 뭐 처음에서 끝까지 다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또 시간도 그렇고 너무 또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쉬운 내용을 해서 제가 추려서 같이 이제 토의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견적빔, 빔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얘기하다 보면 좀 루즈해질 수 있는 얘기인데,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견적에 관련된 견적빔 활용에 대한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서 기존에 있던 EBS 공사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견적빔을 하는 이제 회사거든요. 사실 이제 견적빔 일반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생분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빔이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조금 기존의 CAD 설계에서 빔으로 전환 설계하는 과정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조금 이제 빔으로 전환 설계를 이제 좀 제대로 하자라고 이제 논의하는 단계지, 이걸 가지고 이제 견적빔이라는 건 이제 4D5D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수량이나 원가, 유지관리 쪽의 활용은 사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한 단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미 학회나 그 연구 단계에서는 이미 4D5D에 대한 여러 연구 실적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저희는 실제 현업에서 솔루션으로 사용자들 관점에서 유저들이 CAD를 썼는데 그러면 네비지나 다른 빔 툴을 써서 모델링 설계를 하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견적을 연계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은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 솔루션 써가지고 기존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이거 쓰라 그래도 안 쓰겠고요. 그런데 기존에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해서 효율을 개선하는 거. 그 효율 개선되는 게 결국엔 돈이겠죠. 비용. 그러니까 회사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빔 솔루션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걸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두서없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참조하실 만한 PT 내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빔이라고 하는데 빔큐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빔큐 솔루션이 나오게 된 이유와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는 이제 현행 빔 기술의 문제점이 사용자마다 최적화된 빔 라이브러리가 현재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CAD 하는 사람들은 라이브러리 블락이라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재활용을 하는데, 빔 하는 사람들은 3차원 설계를 하는데 이와 같이 재활용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다들 부족하다라는 거. 이 얘기는 이제 가장 큰 빔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라이브러리가 똑같은 라이브러리가 10명이 써야 되는데 3차원 설계하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라이브러리가 다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3차원 정보에 담고 있는 형상도 다르다 그러면 수량이나 원가에 가기 위한 그 결과물도 다 달라진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업에서 전화 설계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제발 좀 최적화된 빔 라이브러리를 좀 나라에서 정해주든지 우리가 정해서 가자 라고 해서 지금 그런 부족을 많이 느끼는데, 특히나 수량이나 원가에 관련된 그런 라이브러리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게 방금 수량 산출하고 견적과 연계 과정이 또 하나 이제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사실은 이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견적을 잘 안 하지만 보통 외주 베이스를 주거든요. 주는 이유는 이 캐드 설계를 해서 적선업체한테 주면 적선업체에서 캐드 도면을 가지고 기존의 수량 산출 방식으로 이제 엑셀로 작성하든지 프로그램을 쓰겠죠. 거기에서 이제 공사비까지 해서 나오는데 그 과정들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심지어 레빗 빔툴은 설계를 하면은 물량 산출이 자동화 된다는데 사실 내역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빔툴에서 엑셀로 텍스트로 내보냈다 얘를 또 엑셀로 가져오고 또 프로그램과 연계 여러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또 오류가 나고 빔을 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빔을 하시는 분들이 뭐 기존의 캐드를 해서 견적을 하나 레빗으로 견적을 하나 어렵다 라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자동화라는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빔툴로부터 설계만 되면 모델링만 되면은 자동으로 해서 수량이 쫙 나와주는 단계가 있어줘야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자동화 과정을 통해서 견적을 연계하는 것은 기존의 빔 활용 과정들이 다 분절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적인, 물리적인 효율성 감소되는 요소들을 저희는 효율성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걸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빔큐 솔루션은 어떤 것인지 이런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빔큐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견적을 할 엑셀이 됐건 이런 수량 산출 프로그램이나 공사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견적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레빗큐라는 수량 산출 자동화 애드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르르듯이 이런 공사비 산출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솔루션을 저희가,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개발을 한 겁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그러니까 레빗으로 모델링을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쫙 EBS까지 연계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PT를 더 보여드리면 이제 헷갈려 하실까봐. 간단하게 캐드 설계하듯이 레빗에서 저렇게 그냥 모델링을 하면은 3차원으로 그냥 간단하게 바닥하고 벽하고 뭐 문, 창, 이 정도를 만들겠습니다. 사실 빔툴로서 이렇게 드래그만 하면 바닥이 만들어지고 형상이 형상화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견적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렇게 이제 바닥하고 벽을 누구나 다 이제 이런 비슷한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3차원 빔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빔 모델링을 하면은 도면은 자동으로 나오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3D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외벽하고 중간 내벽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게 지금 평변도 같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벽을 낮게 만들어서 좀 이제 올려놓는 건데요. 그러니까 빔 설계라는 건 이렇게 입체 설계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이나 창들도 드로잉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갖다 놓으면 문이 생기고요. 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 만들고 창 집어넣고
한 과정들을 이제 빔 설계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요거는 그냥 아까 그리드선에다 적당히 했지만 밑에다 캐드도면 깔아놓고선 보통 기존에는 캐드도면 밑에다 놔두고선 그 2D를 이렇게 빔으로 전환 설계하는 게 현재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평면도, 인면도들을 갖다 놓고 저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죠. 계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색을 갖춰 놓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빔큐 솔루션으로 어떻게 이제 수량하고 원가를 연계하는지를 이제 바로 또 보여드릴 겁니다. 요 위에 보시면 애드인이라는 폴더가 있는, 애드인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애드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레비큐라는 이제 수량 자동화 애드온이에요. 요걸 저희가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빔2를 띄워놓고 내역 연계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빔 데이터 형상 정보로부터 쫙 내역 그 항목들을 쫙 끌고 온 거고요. 자동으로 안에 있는 그 재료에 의한 수량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그대로 공사비 프로그램으로 다 연동을 해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공사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오른쪽에 이제 간단한 모델링을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간 재료에 의한 공정별 수량들이 이렇게 집계가 돼가지고 공사비 내역서 프로그램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다가 1위대가만 물려주면은 실제로 빔 기반으로 3차원 기반으로 공사비 프로그램이 그려진 거죠. 여기까지는 좀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PT로 요거 안 보여드리고 바로 또 요걸 또 설명드리면은 헷갈려 하실까봐 그래서 모델링을 하면은 레비큐라는 수량 산출 프로그램으로 쫙 수량을 집계를 해서 EBS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르듯이 설계 변경이 되더라도 이렇게 언제든지. 그래서 아까 보셨던 건물의 뭐 그 벽의 높이가 달라지거나 간격이 달라지거나 하면은 달라진 변경된 수량이 그대로 업데이트돼서 공사비 내역서에 수량 집계가 돼서 넘어가는 방식이겠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키드도면 수정해야죠. 수정한 대로 또 적사 다시 해야죠. 하수작업이란 얘기예요. 그걸 또 엑셀에다가 수량 집계 넣어야죠. 물론 이제 프로그램에다 넣을 수 있지만 또 이 공사비 프로그램에 또 2차로 또 넘겨야죠. 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바로 저희는 이제 공사비 프로그램으로 원스톱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뭐 특출나서 저렇게 만든 게 아니라 빔 설계를 하는 대부분들의 유저들이 이런 필요성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레빗시대건 했더니 빔을 하면은 견적이 다 알아서 될 줄 알았더니 자동화가 안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걸 느끼고 지금들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빔2를 밑에다 깔아놓고 요 수량 산출 프로그램하고 요 애드온이 같이 실시간으로 이제 구동되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레비큐라는 수량 산출 프로그램을 이제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까지 나온다고요? 수량 BOQ까지 다 구해져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변동이 되면은 변경된 내용대로 수량이 집계돼서 공사비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비큐의 이제 그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보셨듯이 이제 실시간으로 빔2를 띄워놓고 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제가 질의응답으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동 물량하고 연동 물량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좀 말이 어렵나요? 예? 다 아시죠? 자동 어떤 용어라고 생각되시나요? 보통 항상 3차원 형상을 하나 만들면요. 거기에 면적, 최적, 길이, 개수 같은 요소들은 있죠. 어느 빔틀마다 그 속성들은 다 있어요. 걔를 아까처럼 레비큐를 쫙 끄집어 오느냐의 문제인데 보통 빔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그러니까 최적이나 면적, 개수, 길이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 물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연동 물량이라는 게 사실 기존의 캐드 도면으로 산식으로 계산하는 수량들 있잖아요. 가로 세로 길이에 의해 방 바닥 면적에 의해 가지고 구하는 거라든지, 물론 빔에서는 면적이 자동으로 나오지만 요율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자동으로 못 뽑잖아요. 그러니까 산식에 의한 수량들, 이런 것들 연동 물량이라 그래요. 그러면 기존의 기존 방식에서도 구했지만 아까 레비큐에서 창 하나만 했지만 창의 개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에 관련된 부속 점유율들, 창에 관련된 유리 면적, 창에 관련된 코킹 길이, 코킹 수량, 얘를 연동 물량으로 구해버리는 거예요. 산식으로. 아까 뭐가 좀 자동으로 내역이 좀 나왔잖아요. 나온 이유가 레비큐에서 산식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창을 가져오면은 창 길이 개수 하나만 넘기는 게 아니라 요 창의 부속 철물, 유리 면적, 코팅 수량, 이런 같은 부속 자재들 수량들도 구하는데, 그런 물량은 이제 연동 물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빔으로 자동으로 연동 물량으로 모든 물량을 다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빔툴마다 안 되는 게 있고요. 연동 물량으로 안 되는 수량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뭐라고 수동 물량이라 그래요. 저희가 현업에 가서 시공회사에 계신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시공사의 견적합대에 가서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은 철근 모델링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나오죠. 철근 모델링이 되면 얘는 뽑아요. 빔이니까. 형사. 근데 모델링이 안 된다면은 견적하시는 분들은 그럼 철근 물량은 여기에서 못 뽑으니까 따로 또 외주 줘야 되네요. 현재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기다 수동으로 키인해서 넣을 수 있어요. 구하기만 해도 돼요. 저기에서 철근은 그러니까 자동 물량으로 못 구한다는 말씀이에요. 연동 물량으로는 구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콘크리트 면적, 최적의 연동되는 산식이 된다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구조 계산에 의하면 나오는 그 물량이니까. 예, 그러면은 어쨌든 기존 방식대로 나온 철근 물량은 따로 수동으로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결론은 이제 자동 물량, 연동 물량, 수동 물량 요 세 가지로 이제 견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최근에 느낀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했겠죠. 자동 물량하고 연동 물량으로 그럼 어느 교수님은 질문을 하세요. 어디까지 뽑을 수 있습니까? 한 현재 7, 80%까지라고 얘기는 합니다. 나머지 10%, 20%는 철근. 그리고 또 기존의 적산 방식에 의해서 나오는데 모델링하기 힘든 공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창문 턱에 보면 실리콘 페인트 같은 경우는 빔에서는 모델링하면 되지만 그래도 그 창문 턱에다가 또 실리콘 페인트 구하려고 또 별도로 모델링을 한다. 디자인 관점에서는 또 안 되거든요. 단면도 끊어보면 이상한 물체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모델링을 하지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돼서 빼버려요. 그럼 빼면은 어쨌든 견적이 안 되잖아요. 아니 또 수동 물량으로 때려 넣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합친 게 10%에서 한 20%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물론 이제 지금이 초기니만 나중에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원히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기존 방식의 견적 프로세스라 그러면 수량을 여태까지 그렇게 구해왔는데 사실 실리콘 페인트 수량을 연동으로 해서 구해버리면 사실 고민할 거 없는데 지금 다 그렇게 구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동 물량하고 연동 물량을 말씀드렸냐면은 빔이 됐건 2D가 됐건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심지어 철근 부분에 대해서는 오토데스크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도 고민하겠죠. 레빗 만드는 회사에서 철근만 대주면 레빗크가 보니까 자동 물량까지 많이 뽑아주니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엑셀 내보내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빔툴마다 엑셀로 내보내게 되는 게 있나요? 있죠. 물량은 일람표 기능을 통해서 물량은 나오지만 엑셀로는 뽑으려면 또 텍스트로 내보냈다 엑셀로 보내야 돼요. 기존의 빔툴에서 바로 엑셀로 안 돼. 엑셀 내역상 못 나와요. 근데 저희는 아까 이제 또 보시면은 엑셀 내보내기. 네.
이제 자동 물량, 연동 물량, 수동 물량 다 구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엑셀 내보내기 기능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엑셀로 저장을 해서 내보내기를 하면은 텍스트 내보낼 때 엑셀로 가져올 필요 없이 그냥 BOQ 내역서하고 수량 사출서가 딱 집계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밑에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수량 내역서, 공정별 직계표고요. 아까는 공사비 프로그램에다가 뿌린 거고 얘는 엑셀로 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잘 이용해도 빈 물량이니까, 그죠? 빔에서 꼽아온 자동 물량, 연동 물량까지는 집계돼서 나오겠죠. 쓰면 돼요. 그리고 수량 사출서에 보시면 얘는 이제 빔 관점에서, 레빗 관점에서 속성들을 다 이제 뿌려준 거예요. 이제 방금 보이신 게 이제 저희 레빗큐에 의한 엑셀 내보내기의 특징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또 보셨죠? EBS 공사비 프로그램에 의한 공사비 내역서 내는 거. 그래서 EBS 내보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견적 파트에 계신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역, 학사마다 내역 코드들이 통일되어 있나요? 다를까요? 다르죠. 조금만 홀대. 조달적 코드 쓰시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시죠. 근데 삼성에 가면 또 삼성전 자기네들 코드 또 따로 써요. 그 얘기 뭐냐면 똑같은 자재인데 코드가 달라요. 그 얘기가 사실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빼고 딴 데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맥주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달적 코드를 하니까 저걸 저희가 이제 디폴트로 제공을 해요. 아까 그렇게 내역서 집계가 되는 이유가 기초 코드에 그런 조달적 코드 같은 게 공정별로 트리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용자는 상청 형상 정보에 여기에 만약에 콘크리트다. 콘크리트 코드만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럼 나중에 내보내기 하면은 철근 콘크리트 공정에 콘크리트 수량이 집계돼 버리는 거죠. 빔에 여러 가지 10개 정도의 콘크리트 객체들이 있다. 이 10개 집계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공정에 철근 콘크리트 수량으로 집계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가 BMH라고 이제 설계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견적 관련 회사일까요? 설계 회사일까요? 설계 회사요? 아니죠. EBS에는 공사비 내역 프로그램 20년을 했었어요. 저는 거기서 캐드가 아니라 빈데이터로부터 EBS를 연결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의 캐드 설계 사무소에서는 이제 캐드에서 레빗으로 BM툴로 전환 설계를 해주고 지금 처음에 말씀도 고민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설계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보면은 첫 번째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설계자들은 디자인 관점에 빔을 하지 견적 빔을 안 내잖아요. 나는 캐드 도면 그리는 사람인데 내가 왜 저런 자동하고 자시고 저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왜 저 라이브러리를 디폴트를 제공하냐면은 아까 보니까 막 문짝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짝들을 이 레빗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걸 제공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문짝으로 딱 집어넣는 순간 그 뭐가 숨어있냐면 아까처럼 문짝 개수에서부터 부속 철물 관련 수량들을 구할 수 있는 DB들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사용자는 그냥 기존에 모델링 하듯이 문만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버튼 한번 EBS 내보내기만 딱 누르는 순간 참 개수가 아니라 나머지 부속 공정들까지도 다 집계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저걸 왜 했냐면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견적 파트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견적 파트에는 니즈는 다를 거 아니에요. 설계사무소에서는 당장 그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나는 그냥 라이브러리로 설계만 해주게끔 해. 그리고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나와주면 좋겠어. 라는 이제 피드백을 2, 3년 받다 보니까 저기에 들어온 겁니다. 요게 이제 가장 이제 한 방에 한 페이지 보고서 다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이제 간략히 넘어갈게요. 한 게 이제 똑같이 저희가 요거 이제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뒤에 보시면은 저기 모듈형 주택이라고 포스코 ANC하고 이제 지금 저기 수서지구에
보금자리 주택 있죠. 그걸 이제 정부에서 모듈러 공법으로 해가지고 실제 시공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CC 설계까지. 그래서 저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 빔크 솔루션 연계하는 건데요. 딱 좋잖아요, 저거는. 왜냐면은 다 공장 생산이니까 자재하고 모든 게 다 픽스돼 있어요. 아마 한 번만 딱 해놓으면은 저 세대가 100개건, 200개건, 뭐 탑착기를 쌓고 수량은 쫙 쉽게 나와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철근 빠졌니, 실리콘 페인트 넣을까 말까 이 고민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저긴 다 픽스돼서 견적까지 맞춰가지고 저희가 다 해버린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 내년 4월에 저희가 이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뭐가 들어갔냐면은 저거 시공하려면은 어쨌든 엑셀 공사비 내역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거 주고서 이제 시공하고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프로그램으로 같이 나와서 그걸로 해서 수량이 막 뭐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이거를 솔루션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시범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키노트 입력 과정은 요거는 좀 용어가 낯설죠. 그죠? 요건 조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만약에 빔이 활성화돼서 견적빔이라는 얘기를 어느 순간 이제 직접 겪으시게 되면 요 얘기는 꼭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차원 형상 정보에 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속성들이 있다고 했죠. 최장 면적 길이 개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형상에 가지고 있는 수량 속성이지 견적이나 내역 속성은 아니에요. 견적 파트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내역 속성이라는 건 코드, 명칭, 규격 단위예요. 이해하고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 연결해주는 게 요 키노트 인적 작업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보니까 코드, 명칭, 규격이랑 있죠? 그죠? 얘는 그 내역 속성이에요. 그 얘는 뭐 지금 선택이 이해가 됐죠? 얘는 빔 속성이에요. 저 지붕의 자재는 이 자재니까 요 자재로 맵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서 합니까? 레비큐에서 하죠? 자, 그럼 기존에 이런 레비큐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빔 설계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속성창 있죠? 속성창에 얘를 때려 넣어요. 심지어 녹화돼서 삼성에서는 담당자가 자사 코드를 패밀리에다 다 이거 때려 넣고 있습니다. 2달 내내 넣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쁘게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한 번 해서 고생해서 해놓으면은 자동화 되겠죠. 거기에 내역 코드가 같이 물려 있으니까 쫙 일람표에 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내역을 뽑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여기서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만 해놓으면은 다음에 할 게 없겠죠. 왜? 속성에 박아버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창 넣었더니 내역이 나오는 이유가 창에 요 코드를 물리면은 이 창의 개수에서부터 연동 물량까지 딱 하게끔 산식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합니다. 요건 이제 맵핑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자동화라 그랬잖아요. 자동화의 핵심은 사실 요거예요. 요걸 얼만큼 솔루션이 잘 똘똘하게 잘해줘서 사용자가 쉽게, 사용자는 단지 설계만 하면은 자동 견적이 되게끔 해주는 거에 요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요건 이제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따라하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근데 할 수 없는 게 요 수량 산출 프로그램까지 연동해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속성에다만 박는 게 아니라 요 내역까지도 같이 박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건 좀 설명드렸고요. EBS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보내기 하면 이렇게 해서 공사비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 엑셀 내보내기는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이유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단지 설계자 관점에서 설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내역 정보하고 연계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죠. 조달점 코드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건축부에서 평창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 알려줬네요. 이게 방송 보고서 도화 담당자가 저한테 뭐라 그랬나?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 건축부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캐드 도면으로 돼서 외주 견적을 줘가지고 그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CM 개념으로 다 실제 시공 관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도화 건축부에서 야 요즘 빔을 한다니까 우리 빔 기반으로 CM 하자. 그래서 저희한테 맡긴 거예요.
기존의 캐드 도면하고 내역서 다 주고선 요걸 직접 레빗으로 설계 모델링도 하고 요걸 기반으로 자동 견적된 거를 달라. 그럼 우린 요건 템플릿으로 앞으로 요걸로 하겠다. 취지에서 파일럿 개념으로 저희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시당초 저희가 모델링부터 했으니까 널추 자동 물량, 연동 물량, 수동 물량을 체계적으로 정리는 됐어요. 근데 다음 거 보시면은 아까 조립직주택이라 그랬죠? 얘는 완전 중구난방이에요. 기존에 저렇게 전환 설계하는 업체 있고요. 또 한 업체가 뭐냐면은 시공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견적은 거기서 다 해버렸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견적업체는 캐드 도면 보고 견적했어요. 그리고 시공까지 해버렸어요. 저거 설계한 사람은 따로 전환 설계만 했어요. 서로 정보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국토부 과정에서 중간 보고로 드린 자료인데 그 방금 말씀드린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역서 한 곡이 누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내역서에는 있는데 모델링이 안 됐어요. 반대로 또 모델링은 됐는데 모델링에 있는 요소가 또 내역서에 안 탔어요. 안 탈 수밖에 없죠. 따로 했으니까. 그럼 저희가 중간에 가서 뭐 하냐면은 이거 서로 맞추고 있어요. 어디다 맞출까요? 모델링에 맞출까요? 내역에 맞출까요? 당연히 내역이죠. 그죠? 왜? 내역들이 시공이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자, 이렇게 강의도 하지만은 사실 컨설턴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빔의 목적이 협업이잖아요. 설계빔이 됐건 견적빔이 됐건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저기 중간에서 내역 담당자하고 설계 담당자하고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줘야 돼요. 이대로 가면 완전 따로 노니까 모델링 할 때 저거는 명칭을 이렇게 바꾸고 빼고 추가하고 내역에는 지금 이게 모델링이 됐는데 안 됐으면 넣어주든지 합치든지 빼든지 이런 걸 제가 코디를 해요. 그래서 아까 결론은 뭐요? 이제 저희 솔루션으로 자동화돼서 버튼만 누르면은 내역서 나오게끔 가주면은 이제 뭐 그대로 뭐 한 세대만 딱 픽스되면은 검증만 되면은 100개 뭐 하는 상관없겠죠. 견적은 그대로 또 하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건 제가 여기까지고요. 두 가지 적용사를 이제 통해서 현재 이제 저희가 딱 그 현재 견적빔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셨는데 갑자기 제가 막 어려운 얘기 일방적으로 해서 좀 초면은 좀 죄송하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 견적빔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기존의 것들이 저렇게 이제